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오전 1시 12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6,100달러 선에서 와리가리 하고 있고, 이번에 드디어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매를 때리려면은 차라리 빨리 때리고 빨리 순서가 지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사실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채널 이탈을 하면서 하방 이탈에 대한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좀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이번에 좀 갑작스럽고 좀 급하게 내려온 감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할 거였다면 좀 빠르게 그냥 변동성 그만 저기 질질 끌고 빠르게 무빙을 해주는 게 오히려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는 차라리 이게 낫다 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뭐 하락이 물론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나중에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오기 위해서는 이런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말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15,000 구간에서 15,500 구간에서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었죠. 그때는 기준점이 없었고,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그냥 그 순간 자체가 전저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욕심으로 인해서 좀 매수를 잘 못했던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전저점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이게 물론 전저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왜 뛰어내릴 때도 대충 이게 체감은 안 되지만은 대충 이렇게 눈 이렇게 저기로 보이면은 그래도 이게 마음의 준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럼 대충 요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게 지금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없었죠. 요 때는 지금 계속해서 전저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런 걸 뭐 작년 사이클, 저번 사이클로 비교를 했지만은 이번에는 어쨌든 요거를 좀 전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구간별 이제 매수 구간을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만 뭐 지금부터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좀 넓게 잡긴 했어요. 현금 비중도 물론 가져가고. 그래서 뭐 시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단 26,000부터 그냥 쭉 아래로 9,000달러까지 해가지고 쫙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9,000달러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뭐 시드를 조금 남겨둔다는 느낌으로다가 좀 밑에도 깔아놨고, 그거랑 별개로 현금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빼놓고, 그래서 만약에 현금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 보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좀 더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왔을 때 뭐 산다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요거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금 보유가 있어야 내가 좀 든든하게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또 장투를 좀 준비하는 시대 분배를 좀 해놨고요. 저는 거의 비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가 조금 있고 비트 뭐 거의, 그리고 뭐 현금 거의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정 같은 경우는 제 서브 계정 중에 하나인데요. 요 계정도 보시면은 요 계정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랑 5만 달러로 이제 5천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비트럼 매매 10% 먹었고, 그 다음에 수익 같은 경우도 또 먹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아마 6만 달러 정도 있을 거예요, 이 계정에. 그래서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도 지금 그 프로젝트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딱 두 번 매매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까먹지만 않으셨으면 돼요. 까먹지만 않으셨으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쭉 매수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9천부터 12,000, 14,000, 17,000, 18,000, 22,000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걸어놨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선형
배분으로 비중 같은 경우는 뭐 똑같은 비중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내려갈수록 좀 더 많은 비중을 살 수 있게끔 해놨고, 보시면은 12,000이 아니라 뭐 12,500달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끝에 자릿수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요 계정은 진짜로 여러분들이랑 그냥 매수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8월에 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하락에 대한 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스페이스X 비트코인 매도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같이 이렇게 매도를 유발했다라는 등, 뭐 중국 경기 침체, 뭐 부동산 이슈 때문에 뭐 큰 뭔가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이런 위험 자산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좀 하락이 있었으면서 보시면은 이거 지금 구간이요 2019년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이 지금 8월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 맞나요? 왜 이렇게 돼 있죠? 2019년 같은 경우도 8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초반 2018년 19년이 지금 22년 23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매칭을 하시면은 여기도 완전 똑같아요. 연말부터 연초 해가지고 상승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이때가 6월 7월까지 전 저점 찍고 그 이후로 반등 고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반등 고점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나오죠. 6월 7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12월 1월에 전저점이 찍히고 반등 고점이 지금 6월 7월에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다만 그 직전 사이클과 비교를 해봤을 딱 그 관점에서만 보는 거고, 뭔가 어떤 매크로 경제라든지 뭐 다른 이슈들도 같이 봐야겠죠. 상승분, 그러니까 반등분의 딱 반토막 정도를 토해내고 다시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 맞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차치하고 보더라도 요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에 반토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딱 요 정도예요. 그냥 뭐 2만에서 러프하게 뭐 2만에서 뭐 24,000 그 정도로 보시는데,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감안해서 본다라고 해도 전 저점이 코로나 때도 안 찍혔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더블 바텀이 찍힐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굳이 뭐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보는 게 좋겠고, 지금 속으로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현금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번 하락 뭔가 느낌이 싸했는데 진짜 떨어지네? 근데 떨어지는 게 심상치 않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빨리 떨어졌어. 이번 벌써 고점 찍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반납을 하고 또 빨리 이렇게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동시에 이러면 다시 뭐 18,000, 17,000, 12,000까지도 열린 거 아닐까? 여기서 지금 반토막만 떨어지면은 13,000, 12,000인데? 하는 그런 심리들도 분명히 발동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시는 게 다음 사이클을 위한 물리더라도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훨씬 많이 벌 수 있는 좀 그런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이 이제 예상이 돼, 내가 어떤 근거로 어떤 차트의 어떤 분석과 어떤 나만의 이런 지표들로 분석을 했을 때 11,000, 12,000까지 가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본인의 어떤 그 투자 마인드로 밀고 가는 게 맞죠. 뭐 숏을 치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왜 우리 상승할 때도 있잖아요. 상승할 때도 그냥 막 근거 없이 남들이 사니까 그냥 따라 사가지고 그냥 사고 나서 막 기도하고 요런 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방향성만 다를 뿐 그런 매매와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바이 앤 프레이와
요거는 사실상 셀앤 프레이인 거죠.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뭔가 투자의 어떤 마인드셋이 없는 채로 그냥 현금 들고 마냥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러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해요. 적어도 근거라도 가지고 내가 왜 그 지점을 기다리고 매수 준비를 그쯤에서 하는지 그런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냥 떨어져라 떨어져라 이러신 분들은 진짜 떨어져도요 못 삽니다. 진짜로 못 사요. 그런 분들은 사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좀 마음 편하게 좀 더 낮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열어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26,000은 지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제 6월 여기가 그때죠. 블랙락이 이제 그 ETF 얘기 솔솔 뿌렸을 때 딱 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리면은 이제 추가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계속 이렇게 차트로만 봐도 26,000, 24,000, 뭐 22,000, 그리고 뭐 2만, 그리고 이제 뭐 19,000, 그 다음에 뭐 16,000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지점별로 맞춰서 매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 당연히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알트코인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 했는데요. 시간이 좀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일단 알트코인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트코인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이더 포함 거의 없어. 이더도 그냥 뭐 조금 있는 정도? 아, 그리고 저 최근에 요거 이슈가 있었는데, 이더 제가 최근에 체인 매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 짤짤이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뭔가 재미 겸 뭐 배울 겸 해서. 근데 좀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더를 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계정 하나에 이더 쬐끔 들어있었거든요. 그 계정에 그 지갑에는 이제 4개 정도? 이제 4개가 있었는데, 제가 양치하면서 트위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그 피싱 URL을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클릭 간 거예요, 손이. 그래가지고 이더 4개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털어가는구나. 제가 진짜 딱 처음 털려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너무 멍청하게 털린 것 같은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양치하면서 해가지고 좀 너무 아쉬운 기억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항상 조심하시고, 진짜 와, 제가 털릴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소액이긴 하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그 꽁돈 벌었는데 다시 뺏긴 느낌, 뭔지 아세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짜증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진짜로, 저 사기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알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면은, 어 저는 알트를 지금 저번 영상에 조금씩 산다 했잖아. 그 조금이 얼마냐면요, 진짜 조금이에요. 한 번 살 때 뭐 한 2, 30만 원? 그냥 2, 30만 원 그냥 뭐 제가 마음에 드는 알트들, 원래 좀 이렇게 가지고 싶어 좀 보유하고 싶었던 알트 내지는 차트가 뭐 나쁘지 않은 알트들, 그럴 때마다 좀씩 사고 있는데 뭐 주에 1회 사나요? 주에 한 1회도 안 사는 것 같아. 뭐 거의 그 정도로 사고 있는데 진짜 소액입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그래도 시드가 2, 30만 원은 그냥 저기 할 수 있는 시드니까 어쨌든 굉장히 그런 저의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소액으로, 저조차도 소액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저는 비트의 비중을 굉장히 두고 있다 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좀 모으고 싶은 알트들이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뭐 비트는 너무너무 제가 계속 수량을 늘리고 싶은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모아가고는 싶어요. 모아가고는 싶은데 저는 그냥 비트에 더 높은 비율을 베팅을 하는 거죠. 높은 비율을 베팅을 하는 거고, 이게 현물 ETF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사이클의 상승률 자체가 이게 시총이 훨씬 적잖아요. 이더가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값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ETF에 대한 기대값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비트가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조금 더 비중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바이낸스 코인은 지금 장기 홀딩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가져가진 않고 그냥 수수료 때문에 좀 가지고 있고요. 거래 수수료 나가니까 할인되니까. 리플은 절대 안 삽니다. 저는 리플 절대 안 사고 에이다 절대 안 삽니다. 도지코인 이런 거또 뭔가 민코인은 화끈하지만 이런 좀 좋지 않은 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요거 같이 볼게요. 요거 지금 7일 기준으로 비트가 11%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이시죠? 근데 지금 이번 하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하락이긴 해요. 그 뭐 이유가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비트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방어력이 좋은 알트들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입니다. 보시면은 비트 대비 이더, 분부, 리플은 보시면은 너무 펀더멘탈이 약하죠. 딱 봐도. 에이다 같은 경우도 꽤 견고하고요. 특히 트론이 또 견고했네요. 저 그리고 이제 도지는 이제 아까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도지는 이제 안 살 거고 이런 것만 봐도 요런 좀 질질 늘어지고 하락할 수 있는 장에서는 유리하지 못한 포지션이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조금 사고 있어요. 솔라나 솔라나 진짜 소액씩 그냥 뭐 모아가고 있고, 솔라나는 이제 잠깐 얘기하자면 어떤 좀 기대감이 있냐면은 일단은 팬층이 아직도 좀 건재한 느낌? 확실히 솔라나라는 체인을 한때 그 정말 빛났던 체인? 뭔가 그 영광의 체인, 나에게 굉장히 돈 많이 벌어다 준 체인 같은 느낌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외에도 여전히. 그래서 그런 어떤 커뮤니티 파워도 있고, 보면 항상 거래량도 꽤 나와요. 알트들 중에서 나오고, 이제 뭐 일각에선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냐라고 봤을 때 이더의 과거 차트를 너무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다, 솔라나가.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솔라나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솔라나 서머 같은 이벤트들이 온다라고 하면 전고점을 뚫으면 뭐 8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더의 어떤 그 과거 발저치대로 가면은 솔라나는 8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요거는 조금 과장됐다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더의 어떤 그 과거 사이클에 제가 느꼈던 이더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솔라나가 맞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재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솔라나 조금씩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유통량이라든지 발행량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고요. 디파이 쪽 NFT도 여전히 활성화가 뭐 나름 좀 되고 있고, 트론은 안 가져갑니다. 폴카다 절대 안 가져갑니다. 폴리곤, 요즘 폴리곤 좀 많이 싸게 식어가지고 폴리곤보다는 차라리 저는 아비트럼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한 200일 뒤에 또 막 10몇억 개 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통량이 발행량 대비 한 14%인데 이제 한 반년 뒤에 그게 한 2배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사진 않고, 아비트럼이 여기죠. 지금 굳이 사지 않고 반년 뒤에 모으면 딱 좋을 것 같다. 내년 한 2분기, 1분기쯤에 좀 슬슬 모으면은 그런 물량 풀리고 모으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좀 모아가려고 아비트럼 킵 해놨습니다. 어쨌든 모아갈 겁니다, 아비트럼. 시바이누 패스 이것도 보이시면은 요렇게 하락하는 거는 펀더멘탈 너무 약한 애들입니다. 라이트코인 버리고 아발란체도 저는 좀 안 끌립니다. 아발란체 살 바에는 그 솔라나를 살 것 같아요. 비케 절대 안 삽니다. 스텔라도 절대 안 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 체인링크는 굳이 안 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돈으로
셀링크보단 다른 걸 살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 같은 이제 덱스류 코인은 좀 한물 간 느낌?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전히 건재한 그런 시장 구성에 있지만 가격적으로는 좀 한물 간 느낌이기 때문에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모네로, 코스모스 사지 않고 OKB는 만약에 좀 많이 떨어지면은 저는 충분히 살 의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방어력도 좋고 많이 올랐어서 일단 킵. 이클 버리고 헤데라가 지금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요. 헤데라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오르죠? 아 이거 잘못 눌렀네요. 헤데라 또 이거 업비트에서 올리는 거죠. 이거 업비트에서 올리는 거네. 그죠? 헤데라는 다음 사이클에 이제 업비트 펌핑 코인 중에 하나로서 좀 리스트업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이 있죠. 세이 저런 애들도 다음 사이클 업비트 펌핑 예약 코인입니다. 저런 애들. 그리고 앱토스도 다음 사이클 업비트 펌핑 예약으로 분류를 할게요. 멘틀은 굳이 모아가지 지금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모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비트럼 저는 좀 많이 모아갈 것 같아요. 아비트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비트럼은 이제 업비트 펌핑 예약 코인 플러스 이제 약간 글로벌 이제 레이어 2로 좀 자리매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트럼이 좀 저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트럼을 좀 요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행량 수준이 됐을 때 모아가려고 하고요. 옵티미즘도 지금 좀 굉장히 괜찮습니다. 옵티미즘 보시면 방어력 진짜 좋죠. 옵티미즘 아비트럼 지금 이거 레이어 2 두 개. 그리고 좀 모아갈 게 없네요. 알고랜드 절대 안 사고 아베그래프 메이커 멀티버스 X 엑시 절대 안 사고요. 이뮤터블 같은 경우는 방금 위에 이제 같이 봤었던 레이어 2랑 엮어가지고 좀 소액 사볼만 하지 않을까요? 한 20만원만 살 것 같은데. 스택스 샌드박스 이렇게 살만한 애들이 없죠? 뭔가 다 별로네요. 그리고 봤을 때 클레이튼 절대 안 돼요. 컴플럭스 지금 좀 많이 떨어졌네요. 컴플럭스 많이 떨어졌으면은 좀 조금 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국 내러티브를 좀 관통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위도 다음 사이클 오기 직전에 좀 물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지금 너무 샘 코인이죠 지금 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업비트에 또 원화 상장 계속 신규를 하고 아직 펌핑 사이클을 만난 적이 없는 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다 한 번씩 다 펌핑을 했던 코인이라서 뭔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플레이어가 여기 있네요. 플레이어 한번 볼까요?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여기 마켓이 어디죠? 코인 일단은 그 정도로 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알트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알트 상승률이 더 좋은 구간이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좀 비트 위주로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비트 시장 보시면은 지금은 일단 주말이라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긴 했네요. 주말이라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해서 8월 마무리 월봉 마감 어떻게 할지 한번 좀 보고 그냥 24,000 위에서만 마감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큰 요 위 8만 9만 요 라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